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제가 유일하게 BMW 차량 중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비판할 예정인 M시리즈의 플래그십 차량 M8 쿠페 컴페티션입니다. M8 쿠페 컴페티션은 2억 4천만원에 판매 중에 있으며 할인을 3천만원 이상 하고 있어 실제로는 2억 초반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BMW M8 쿠페 컴페티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간결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8 쿠페 컴페티션의 외관 디자인은 BMW의 플래그십 차량답게 엔젤라의 주간 주행 등과 키드닐 그릴 같은 BMW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우아하면서도 세련되고 그 안에 스포티함까지 느껴지는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차량과 비교하더라도 디자인 하나만큼은 최고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흠잡을 곳이 거의 없었는데요. M 전용 파츠는 M 키드닐 그릴, M 사이드 미러, M 에어 브리더, M 카본 루프, M 카본 스포일러, M 카본 듀얼 트윈 머플러, 20인치 스타스포크 813 M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 디자인부터 살펴보자면 날렵한 헤드라이트 디자인과 키드닐 그릴, 보닛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 백상아리가 떠오르는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8시리즈 전용으로 디자인된 주간 주행등은 아주 밝은 시인성을 보여주는 레이저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간에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을 지원하는데 레이저 라이트의 밝기는 편의 사양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드닐 그릴은 M 전용 키드닐 그릴로 V8 엔진의 냉각을 위해 상시 개방되어 있으며 적당한 크기와 M8 배지 덕분에 기존 8시리즈보다 더 날렵해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카본으로 되어 있는 파츠들이 눈에 띄며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에어 커튼이 있는데 기존 8시리즈보다 월등히 큰 크기를 자랑하여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 브레이크도 냉각을 시켜주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연속으로 이어지는 유려한 라인들이 돋보였는데요. 짧은 오버행과 롱로즈 스타일을 보여주는 보닛 덕분에 차가 상당히 길어 보이면서 스포티한 인상을 받게 하며 특히 A필러의 라인은 다른 쿠페 차량보다도 더 유려한 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M 사이드 미러가 장착되어 있고 팬더에는 M8 배지와 함께 M 전용 에어 브리더가 장착되어 있는데 구멍은 막혀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에어 브리더부터 시작하는 직선은 도어를 지나 뒤 팬더까지 이어지다가 나누어지는 디테일이 돋보이고 앞 펜더는 과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지만 뒤 펜더는 아주 두툼하게 되어 있어 사이드 미러로 볼 때나 야외에서 구경을 할 때 시각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길다란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고 일반 유리가 장착되어 있지만 유리가 상당히 두껍고 많은 부분에 방음을 하여 풍절음 유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루프라인과 트렁크라인 역시 A필러와 마찬가지로 다른 쿠페 차량보다도 더 유려한 라인을 보여주는데 어느 각도에서 봐도 뒷팬더와 루프라인의 조화는 우아하면서도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루프는 카본으로 되어 있어 주행 소음 및 무게 중심을 낮춰 코너링 성능을 향상시켜주고 커다란 스포일러도 카본으로 되어 있어 눈에 보이는 것과 감성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후면은 우아하고 세련되던 전면과 옆면에 비해 근육질로 되어 있는 우람하면서도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뒷팬더와 스포일러, 트렁크 라인까지 어느 하나 평범한 디자인은 없지만 모두 과하지 않으면서 오밀조밀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어 날렵하면서도 항상 세련된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후미등은 블랙 스모크로 되어 있으면서 입체감이 느껴져 상당히 고급스럽고 후미등 디자인이 길고 얇게 아주 날렵하게 되어 있어 쿠페와 잘 어울리며 주간에도 전등되어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차량 가격에 비해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후미등 아래에는 디자인 요소의 직선과 에어 브리더가 있으며 M8 배지가 돋보입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카본으로 된 M 전용 듀얼 트윈 머플러가 있고 가변 배기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휠은 앞 275, 35, 20인치, 뒤 285, 35, 20인치의 스타스포크 813 M 휠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의 장착으로 캘리퍼가
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M8 쿠페 컴페티션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M8 쿠페 컴페티션을 비판한다고 했는데 칭찬만 하니 이상하다고 느껴지실 텐데 이제 실내 디자인을 보면서 비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실내 디자인은 8 시리즈 전용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디자인 자체는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계기판과 센터 페시아 모니터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 디테일이 돋보이지만 분명 플래그십인데도 불구하고 M3, M5 컴페티션보다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M8 쿠페 컴페티션의 실내 디자인 구성은 12.3인치 M8 계기판, 10.25인치 M 센터 페시아 모니터, M 스티어링 휠, M 전자식 기어, M 금속 페달, M8 컴페티션 발광 금속 도어 스커프, 카본 트림, M8 스포츠 메리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M8 계기판은 다른 M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차량에 탑승을 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M 전용 폰트로 되어 있으면서 로드와 스포츠 테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테마마다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설정할 수 있으며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왼쪽에 차량 정보를 고정해둘 수 있고 엔진의 상태에 따라 RPM을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을 표시해주는 디테일도 있습니다. 주행 중 시인성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로드 테마로 주행할 때는 너무 많은 양의 정보로 정신이 없지만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 깔끔하면서도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면 스포츠 모드의 테마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25인치 M 센터 페시아 모니터도 계기판과 마찬가지로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모니터의 크기가 M5 컴페티션보다 작아 아쉬움이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M850i는 10.25인치 센터 페시아 모니터가 12.3인치로 바뀌어 하극상이 되었습니다. 센터 페시아 모니터의 테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M 전용 위젯을 사용할 수 있으며 M 전용 메뉴가 있는데 M 전용 메뉴는 주행 모드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페시아 모니터는 터치 및 센터 페시아 다이얼로 조작이 가능하여 운전 중에도 쉽게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모니터에 손이 가까워지면 제스처 인식을 하여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대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BMW 스토어에서 어플이나 기능을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블랙박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기능은 수동과 자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녹화 직전과 직후 15초를 촬영합니다. 내비게이션은 검색 속도도 빠르고 현재 도로 상황에 따라 애니메이션도 무난하게 작동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 정보는 과속 카메라, 차선 상세 안내,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구간 단속 카메라,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단속 카메라,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선, 경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길 안내는 유로 도로를 위주로 검색하지만 대부분 정확한 길 안내를 해주고 시내나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상세히 안내해줘 내비게이션 성능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시인성은 센터 페시아 모니터가 운전자가 아닌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 M3나 M5 컴페티션보다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모니터의 밝기나 화질은 선명하여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M 스티어링 휠은 분명 2억 4천만원의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1억 2천만원의 M3보다도 못한 재질을 보여주는 M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디자인은 기존 M 스포츠 패키지의 스티어링 휠에서 M 버튼만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데 플래그십이라면 M3 컴페티션처럼 패드 시프트의 크기도 크게 만들고 버튼 주위를 카본으로 마감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스포츠 스티어링 휠보다 얇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지만 저의 경우 만족스러웠습니다. M전자식 기어도 M3 컴페티션의 기어를 그대로 장착해 두었는데 경쟁 차량인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63S만 보더라도 기존 컬럼식 기어가 아닌 AMG GT 전용 기어를 장착해 주어 시각적인 만족도는 물론 감성적인 부분에서 내가 고가의 플래그십 차량을 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데 M8 컴페티션의 기어는 8 시리즈의 크리스탈 기어보다도 못한 2억 4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어울리지 않는 경쟁 차량에 비해 정말 저렴하게 느껴지는 기어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자식 기어의 조작감은 수동으로 조작하는 맛이 있고 현재 보이는 미션 그림은 미션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버튼으로 주행 모드에 상관없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전자식 기어를 사용하더라도 어색하거나 불편한 점은 없으면서 크기도 적당하여 한 손에 딱 들어와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내 재질은 눈에 보이는 곳 어디든 인디비주얼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카본은 센터 콘솔 말고는 찾을 수가 없는데 하다못해 도어에 있는 금속 트림을 카본으로 교체해서 판매를 했다면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M 전자식 기어 주변의 재질은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으며 M8 컴페티션 로고가 삭제되어 있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컵홀더 위에 M8 컴페티션 배지가 장착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버튼의 재질도 기존 BMW의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2억 4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헤드라이너는 알칸타라로 되어 있어 아쉬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12가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BMW의 심플함이 느껴지지만 가죽에 반사되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인상적이었으며 도어가 열려있으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경고를 해주고 바워스 앤 윌킨스의 스피커도 1열과 2열 모두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에 따라 변경되는 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M 전자식 기어도 야간에 하얀색 라이트가 점등되고 은은하게 시동 버튼을 밝혀주며 발광 금속 도어 스커프는 M5 컴페티션과 다르게 모든 부분에서 라이트가 점등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1열 시트는 메리노 가죽으로 된 M8 스포츠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른 M 시리즈와 비슷하게 시트의 목 부분에 M8 로고가 있으며 야간에 라이트가 점등되어 감성을 만족시켜줍니다. 안전벨트도 M 전용 벨트로 되어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기본 전동 시트에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앞뒤, 다리 받침대 위아래, 옆구리 받침대, 요추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의 착장감을 말하기 전에 시트의 가죽은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시트의 구성이 정말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시트에 조절되는 부분은 420i M 스포츠 패키지의 시트에서 머리 받침대에 M8 로고만 추가한 뒤 메리노 가죽으로 입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데 실제로 1열 시트에 착석을 하였을 때 시트 사이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면 찾기 힘들 정도로 도어 사이의 공간이 아주 광활하게 남아있으며 안전벨트도 4 시리즈는 정동으로 벨트를 밀어주는데 BMW의 플래그십 차량인 M8 쿠페 컴페티션은 아주 불편하게 안전벨트를 사용해야 하고 시트의 뒷부분 재질도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M8 쿠페 컴페티션의 절반 가격인 M3 컴페티션의 카본 버킷 시트보다도 못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M5 컴페티션에 스포츠 시트를 장착해 주었다면 시트의 구성이나 착자감에서 아주 만족스러웠을 텐데 차량 가격에 비해 아주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M8 스포츠 시트의 착자감은 그동안 시승했던 M 시리즈 중에서 제일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먼저 시트의 조절폭은 시트의 높이가 다른 M 시리즈보다 높고 시트의 폭이 좁아 체형에 따라 알맞은 운전 자세를 찾는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시트의 쿠션은 적당히 부드럽고 단단한데 장시간 주행을 아껴고 M 시리즈 최초로 허리 통증이 느껴져 많은 피로감을 느꼈으며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시트의 쿠션이 몸을 제대로 고정해주지 못해 주행에 집중하기 힘들고
스포츠 주행을 마친 뒤에는 허리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2열) 시트도 매뉴얼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탑승을 할 때는 1열 시트에 있는 버튼을 당기면 됩니다. 공간은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제가 보통 키가 작은 분들은 착석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키 160cm의 여성이 앉았을 때도 불편할 정도로 공간이 4시리즈보다 좁아 사람을 태우는 것보다 물건을 놔둘 용도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실제로 머리 받침대나 컵홀더도 없는 것을 볼 때 사람을 태우는 목적이 아닌 물건을 적지 않은 용도로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실내 디자인은 8시리즈, 스티어링 휠은 M5 컴페티션, 전자식 기어는 M3 컴페티션, 시트는 4시리즈, 공간은 2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억지로 깔려고 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실제로 2억 4천만 원의 차량을 구매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소감을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M8 쿠페 컴페티션의 편의사양은 레이저 라이트, 컴포트 액세스, 오토홀드, 주행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무선 충전기, 서포트 클로징,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제스처 컨트롤,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라이트는 코너링 램프 기능과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을 지원합니다. 코너링 램프 기능은 스티어링 휠에 따라 레이저 라이트 자체가 움직여 주위를 밝혀주었습니다. 레이저 라이트의 밝기는 M5 컴페티션보다 부족하였는데 더 고가의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라이트의 밝기는 아쉬웠습니다. 특히 반대편 차량이 올 경우 M5 컴페티션은 사양등은 유지하면서 차량이 오는 곳만 하양등으로 전환을 하는데 M8 쿠페 컴페티션은 M3 컴페티션과 마찬가지로 상향등 전체를 하양등으로 바꿔버려 가격 대비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라이트 밝기 자체는 야간 주행을 하는데 피곤함을 줄여줄 정도로 충분히 좋은 밝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무난한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차의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고속도로 코너에서도 차선 중앙을 정확히 유지해주지만 M8 쿠페 컴페티션보다 더 저렴한 X5도 자동 차선 변경이 되는데 M8 쿠페 컴페티션은 자동 차선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승 2일날부터는 주행보조 기능과 교차로 인식 기능이 오류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가 없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크기 자체는 M5 컴페티션과 동일하지만 보여지는 그래픽이 절반 크기였습니다. 이유는 유려한 라인의 A필러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M5 컴페티션과 같은 큰 크기의 그래픽을 보여주면 전방 시야가 안 좋을 것을 판단하여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전세대 M5 컴페티션과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며 표시되는 정보는 현재 속도, 도로 한계 속도, 미디어, 통화, 내비게이션, 과속 카메라, 주행보조 기능 상태까지 표시되고 스포츠 모드로 변경할 경우 RPM이 표시되는데 M3, M5 컴페티션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작고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는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미디어를 확인하거나 통화 목록을 확인할 때 버벅임이 발생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열선 시트는 암레스트까지 작동합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공간은 420리터를 자랑합니다.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수납이 힘들고 가로로 수납이 가능하며 시트 폴딩을 통해 더 많은 캐디백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시트 폴딩 공간은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웠을 때 의외로 쾌적하게 놓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다양한 각도로 주위를 확인할 수 있고 주간과 야간에 상관없이 무난한 화질을 보여주지만 현재 보시는 영상처럼 카메라 화각이 너무 비틀어져 있어 실제 주차를 할 때 이질감이 느껴져 적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어플을 사용할 수 있고 음악을 들을 때 제스처 컨트롤을 사용하면 쉽게 음량을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였습니다.
오디오는 바울스 앤 위킨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가지 음장과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다른 바울스 앤 위킨스 오디오보다 음이 조금 뭉개지는 느낌이 들고 고음이 귀를 톡톡 쏴 조금 불쾌하였는데 M5 컴페티션의 바울스 앤 위킨스 오디오는 선명하지만 귀를 아프게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음량의 조절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음량부터 갑자기 소리가 커져 당황스러웠으며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중간 이상의 음량을 키워야 만족할 만한 음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실내 공간이지만 바울스 앤 윌킨스 특유의 공간감과 입체감이 잘 느껴져 충분히 좋은 음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Love it electric,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me love me electric. Baby keep the light on for me, I'm coming home. Know I got you for wherever I go.